사장님,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 질문을 또 받게 됐는데, 네네. 네, 어떤 내용이 또 들어왔죠? 요번에는 이제 에버노트 사용자들이 이제 여러 사진도 관리하고 뭐 에클리퍼로 수집도 하고 하지만 또 명함 관리. 명함 관리. 네, 명함 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명함 관리에 대한 얘기했는데. 네. 뭐 아날로그 관리할 때 뭐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뭐 아이폰에도 뭐 명함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에도 명함 관리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버노트 기본적인 이제 명함 촬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명함을 관리할 수가 있죠. 네, 그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명함 관리를 에버노트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왜 에버노트에서 명함 관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에버노트로 명함 관리했을 때 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우리가 주소록이나 일반적으로 그 연락처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 누군가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에버노트의 명함 관리하기 때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뭐 프로젝트나 어떤 업무와 연동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그 작업을 누구랑 얘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서 거기에 링크를 걸거나 그래서 업무적으로 생산성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에버노트의 명함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상 명함을 이제 물론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기존의 이제 연락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명함 관리라는 건 이제 명함책 아니면 이제 그렇죠. 다른 데 도장을 내고 있잖아요. 연락처 관리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했던 노트라든가 기존에 작업했던 수많은 작업들이 이제 그 사람의 명함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게 사실상 큰 생산성 그걸 통해서 바로 연결시키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컨택 포인트, 연락처까지 안에 두고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에버노트로 명함 관리하는 이유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함을 계속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지 않나 싶고, 제가 갖고 있는 한 6,500개 정도의 6,500개 명함만요? 아니요. 전체 노트가 6,500개 중에 명함만 한 1,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한 상당 한 20% 가까이? 그렇죠. 네,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얘기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 그러면 어떻게 소장님은 명함을 관리하세요? 저는 명함을 좀 되게 단순하게 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뭐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스캐너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을 만날 때 현장에서 좀 시간 여유가 있다면 바로 현장에서 문서 스캐너로 진행합니다. 문서 스캔이요? 네, 그러니까 명함 촬영 기능 말고 그냥 문서 스캔. 기본적으로 이제 명함 촬영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진 찍고 변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포맷으로 넘어오는 형태를 저한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냥 디폴트로 문서 스캔으로 해서 명함만 찍어서 올리는 거죠. 사진처럼 그냥 집어넣으시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어오는 명함에다가 2가지 정도만 집어넣어요. 제목에다가 그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회사. 그러니까 이름과 직급, 그 다음에 회사 두 정도만 집어넣고요. 본문에다가는 뭐 필요하면 이제 인포메이션 중에 이제 연락처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연락하고 싶어. 그럼 전화번호를 클릭하고 넘어가게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디폴트로 스마트폰에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은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그게 이제 그 인포메이션이 이제 지도값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그러지 못하고 현장에서 뭐 몇십 명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그대로 다 가져와서 집에서 스캐너로 전부 다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서 아까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어떤 명함을 어떤 집어넣을 때 하나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태그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명함이라는 태그를 하나 명함이라는 태그가 있군요. 태그를 하나 집어넣고 관리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근 한 달 사이에 만난 사람만 항상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기보다 항상 최근 한 달 사람이 만난 사람과 또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검색 폴더에는 검색 폴더나 바로가기 작업에는 최근 한 달 사람만
한 달 사이에 만난 사람만 검색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하는 일에다 연동을 시키거나 그렇게 작업을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아 맞아 저번 주에 만난 그 사람이 누구더라?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최근에 만난 사람만 위주로 네. 명함을 찾아서 연결시키고 네.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이름을 검색한다거나 네. 우리가 원래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명함 안에 있는 이미지에 OCR 네.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별도로 이걸 텍스트화 시키지 않아더라도 그 사람의 회사명이나 그 사람이 만났던 동네나 뭐 그런 것들을 검색해도 되니까 별도로 이렇게 이제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넣을 필요 없어도 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수적인 네. 그런 것들이 있점 때문에 저는 에버노트로 명함을 관리하는 이점들이 있는 것 같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업무랑 연동해서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럼 명함이랑 태그가 붙어 있지만 뭐 따로 명함이 들어있는 뭐 노트북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디에 속해 있지는 않고 그냥 태그만 명함이랑 태그만 붙어 있고 바로 가기에는 생성 날짜가 최근 한 달 사이인 것만 검색 폴더로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지를 네. 항상 체킹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뭐 1년 동안 네. 1년 동안 연락이 안 된 사람.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명함 밑에다가 네. 그 사람의 추가적인 내용들, 미팅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1년 이상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 이런 이제 검색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즐겨. 비슷하게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투머니하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 명함 폴더를 명함 노트북을, 명함 어떤 태그를 딱 선택한 다음에, 올해 만난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만난 사람을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지난해 만난 생선 날짜가 지난해니까. 그 다음에 지지난해 만난 사람을 찾고 싶어. 보고 싶어. 막 그런 리스트들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크리에이티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올해가 아닌 지난해.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검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만난 날짜, 대략 이 사람이 언제 만났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명함 정보를 한번 클릭을 딱 선택하면 하단에 그 회사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이 관련 노트를 떠요. 그렇죠. 이게 같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관련 노트로. 관련 노트로 뜨고 또 특이한 건 같은 동네에도 떠요. 동네. 같은 동네요? 네. 명함, 그러니까, 명함 안에 명함 안에, 그러니까 회사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회사들. 동작구 무슨 동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 관계 없는데, 동작구 무슨 동에 있는 사람이 같이 뜨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사람 뭐, 구로구에 있는 사람들 모음, 이렇게. 동작에 있는 사람 모음, 이렇게 되겠네요.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한 1300개 정도의 명함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직업군, 의사나 교수나 변호사나 뭐 그런 직업군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직업군별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분류한 건 없는데 하시니까. 그렇죠. 분류한 건 없는데 그냥 그거대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KBS다, MBC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그쪽 직원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관련 노트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왜 에버노트를 굳이 명함 관리를 하느냐라는 얘기랑 좀 다시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예전에 유저 컨퍼런스 준비할 때 유저 컨퍼런스에 이제 연사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리스트를 쫙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서만 썼거든요. 이름만 쭉쭉쭉쭉 썼는데 갑자기 그분들과 만났던 명함들이 탁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하는 거죠. 그렇죠. 연락이 쉬워지는 거죠. 연락이 쉬워지는 거죠. 어렵지 않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에버에 준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에버노트에서 명함 관리를 하는데 이제 저는 실은 명함 그 기능을 사용을 해요. 그 명함 기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바로 찍으면 일단 사람들이 신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찍은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게 내 정보 보내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럼 바로 보내게 되면 제가 에버노트에 저장되어 있던 제 정보가 그 사람한테 메일로 보내면서 명함을 스캔하니까 스캔한 거에 이제 인포메이션들 거기에 이메일까지 올라오니까 거기에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메일로 그냥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명함을 제가 혹시나 못 가져가더라도 네. 상대방의 메일을 받으면 네. 제가 이걸 통해서 제 메일을, 제 연락처를 보내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보내주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어떤? 뭐냐면 이제 대부분 저희 뭐, 많은 만남에서 많은 명함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실상 그런 명함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명함만 받았을 뿐이죠. 명함만 받았을 뿐이죠. 근데 사실상 그런 인연들이 되게 소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찍어서 제가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 거의 대부분은 그게 에버노트에서 자동으로 전달된 메일은 사실 잘 몰라요. 네. 뭔가 이렇게 한번 인사. 그렇죠, 인사. 왜냐면 거기에 인사말이 같이, 제가 미리 설정해놓은 인사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런 인사말이 같이 가요. 그럼 이제 그분들 대부분이 다시 또 회신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얘기가 없을 수 있는 사람들도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말이 쉽게 시작되니까 오히려 이제 저보다 더 용기 있게 액션을 해주는 게 에버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은 인연이 돼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러네요. 네, 그 더 많은 인연들을 만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명함으로 찍었을 때의 그런 정보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아직 경험 못해요. 사진만 찍어줬어요. 네. 사장님이 너무 오래전부터 에버노트를 쓰셔서 옛날 방식에. 네. 근데 저는 뭐 아까 제가 쓰는 방식에도 엄청난 만족. 그렇죠. 를 하고 있고 아까 부수적으로 그런 인포메이션을 찾아주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명함을 노트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함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